콘스탄티노플의 피아니스트. 9화 어린 숙녀. 조주의 공작의 몸은 물먹은 솜이었지만 베풀어주는 호의가 고마워 티를 낼 수 없었다. 타슈켄트 변경백은 먼저 관저성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공장님, 이제껏 머문 숙소 중 제일 깨끗하고 좋습니다. 유모는 관저성이 마음에 드는지 흡족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연하지. 관저성이 아닌가. 아무리 국경지역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 해도 황제폐하의 배려지. 그렇고 말고요. 어린 공주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네. 유모가 대답하고 있는 사이 공작은 스테파니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타슈켄트 변경백으로 보이는 남자가 보이는 것 같아 베일을 후다닥 내렸다. 조금 전 변경백이 관저성 별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베일이 갑갑해 다시 머리 위로 걷었기 때문이다. 공작이라 했지? 기품이 흐르지만 초췌해 보이는 사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공작도 스테파니의 눈을 처음으로 맞받았다. 푸른 눈에 곱슬 그리는 금발. 전형적인 유럽 귀족의 모습이었다. 공주님, 내일 오후쯤이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합니다. 식사 마치시고 일찍 주무셔야 요독을 조금이나마 푸셔야 합니다. 의외였다. 아버지처럼 따뜻한 음성이었다. 쌀쌀맞은 눈빛과 사뭇 달랐다. 감사합니다. 공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작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희둥그레 뜨고 바라봤다. 아, 공주님. 그만 바닥으로 쓰러져 버린 스테파니 공주. 공작과 사람들이 몰려들고 짐 정리를 하던 유모가 달려왔다. 공주님! 오늘 하루 벌어진 일만 해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거기다 더해져 오는 내내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마차는 보기와 다르게 승차감이 전혀 없는 교통수단이었다. 21세기에 잘 닦인 아스팔트에 길들여진 몸이 하루 만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긴장감이 풀어진 데다 피로감이 급속히 밀려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신은 현대, 30살의 장미수, 몸은 중세, 19살 스테파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녀 자신의 운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으로 전율케 만들었다. 공주님! 유모는 달려와 일으켜 품에 안았다. 가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나 약한 존재가 아닌데, 무지 깡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 왜 이러지?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말만 하시고 아무래도 너무 무리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환경과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연속된 긴장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다. 속이 메스꺼려 참을 수가 없었다. 유모, 침대로 가고 싶어. 저녁 먹을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밥보다 잠이 더 급해. 얼굴이 힘들어 보이세요. 2층에 공주님 사용하실 방이 있다니 제가 모실게요. 공주님 어서 쉬시게 해야 할 것 같네. 공작도 물끄러미 공주의 얼굴을 보더니 거들고 나섰다. 네, 공장님. 그럼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모는 공작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공주를 부축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연거푸 울리고 있다. 뱃속이 요란하다. 부축을 받으며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종일 속이 별로 안 좋다는 핑계로 먹은 게 없다는 걸 뱃속에서 울려대는 소리에 깨달았다. 어제 오늘 먹은 것 없는 뱃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유모는 안쓰러워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하고는 스테파니를 거의 없다시피 하며 2층 방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누구에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 미수, 아니 스테파니에게 쓰나미와 해일, 지진이 되어서 강타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만 싶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유모선의 의지에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기절한 것처럼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사방이 어둠이다. 뱃속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결국 눈을 뜨고 배를 쓰다듬었다. 배탈이 난 거야? 뭐야? 신트림까지 올라왔다. 배가 고파 새벽에 깬 것이다.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서서히 드러나는 방안 가구들의 실루엣. 이 이상한 곳은 어디야? 호텔일 리 없어.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탓에 수많은 호텔을 돌아다니다 보니 호텔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현대와 중세가 얽혀 시간을 구분하지 못했다. 자신이 중세로 떨어졌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낯설어. 도대체 여긴 어디지? 어둠 속에서 홀로 멍하니 있다 보니 막막함이 찾아왔다. 구석에 놓인 촛불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다. 반대편 중앙에 커다란 화장대가 보였다.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와 있었다. 나무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다가갔다.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동양 여자에서 중세 서양이 어느 시간대로 와 있다는 게 말이 돼?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다. 까만색의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는 별빛 아래에서 실크처럼 윤기가 흘렀다. 누구나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유혹이 들 만큼. 방금 자다가 일어나 부수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정성껏 손질해 준 것만 같았다. 벨벳을 깔아놓은 듯 착각하게 만드는 검은 머리와 그에 대비되는 하얀 도자기 같은 피부는 그 정점을 이루는 반듯한 콧날에서 아찔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자세히 보다 숨이 멈춰버렸다. 아, 그레이. 잿빛. 검은 눈동자가 아니었다. 신비한 잿빛. 실버 같기도 하고 애쉬 그레이 같기도 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호수를 보는 듯 했다. 눈을 마주하면 너무 맑아 누구나 빠져버릴 만큼 자수정을 품고 있는 우수가 깃든 그레이. 열정이 깃들었지만 과하지 않았고 신비스러운 듯 힘이 있어 고니가 있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눈동자. 닮은 듯 하나 달랐다. 왜지? 아마도 눈동자 색깔 때문이리라. 검은 머리, 삶은 달걀을 깐 듯 상아 같은 피부, 거기다 섹시한 듯 지적인 붉은 입술까지. 하얀 피부 탓에 유난히 입술이 피를 머금은 듯 붉었다. 잘해야 10대 후반이다. 중세로 오기 전까지 30살의 성숙한 여성이었다. 지금 화장대 거울에 나타난 여자는 훨씬 어렸다. 누군가 닮은 얼굴이야. 비슷한 얼굴을 본 적이 있어. 화장대에 앉아 뭔가를 알아내려고 떨어져라 거울을 쏘아보는 여자아이는 분명 자신이 아는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그래! 프랑스로 떠나던 만 13살의 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캐리어 여행 가방과 백팩을 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16년 전 장미수가, 그날의 어린 장미수가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거울 안에 담겨져 있다. 여린 육체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다시 알려왔다.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몇 시쯤 됐을까? 얼마나 잤는지. 시계가 없으니 시간을 알 수 없으니 허공에다 대고 중얼거릴 뿐 답답함이 밀려왔다. 늘 해오던 버릇처럼 오른쪽 팔목을 내려다봤다. 있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왼쪽 팔목에 검은색 세라믹 소재의 시계가 안정감 있게 차여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놀랄 놀자다. 놀랄 일이 언제까지 일어날는지.
2017년 여름 우연히 들른 프랑스 세포라 백화점에서 구입한 세라믹 체인의 시계가 차갑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3시. 아마도 새벽 3시겠지?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무 계단이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끝에 힘을 주어가며 발걸음을 떼었다. 주방이 어딘지 불빛이 너무 희미해서 장립이 된 것 같다. 전기가 없다는 것을 깜빡했다. 총체적 과학 문명이 발달한 21세기, 역사 이래 가장 편리한 시대를 구가하는 현대에서 왔다는 것을 점점 더 체감하고 있었다. 급속도로 허기가 몰려와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제발 먹을 게 남아있어야 할 텐데 빌고 싶은 심정이다. 코를 벌렁거리며 후각을 총동원해 주방을 찾았다. 찾았다! 한두 개 켜놓은 촛불 아래 식당이 보였다. 식당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주방 싱크대는 꽤 크고 넓었다. 어둠에 눈은 익숙해져 갔지만 먹을 것은 쉽사리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입을 손으로 막았다. 잿빛의 털이 움직였다. 잿빛 페르시안 고양이를 본 것 같았다. 자세히 보려고 하니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힘이 쭉 빠졌다. 고양이였어? 여기서도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우나? 아, 먹을 게 분명 있을 텐데. 그때 좋게 10명은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빵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방향을 보다 보니 식탁 위에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안에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다. 후각을 더욱 고추세우고 시각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오감을 한데 모아 집중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빵이다! 반가움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 빵. 아, 냄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정신없이 빵을 베어 물었다. 에이고 뭐고 없었다. 얼마를 굶었는지 눈이 이미 뒤집혀 있었다. 딱딱하게 식어 굳어버린 바게트. 그러나 배고픔 앞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양쪽 손에 빵을 들고는 욕심껏 베어 물었다. 굳어가고 있는 바게트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바로 옆 또 다른 바구니 안에는 사과와 귤 같은 과일이 담겨져 있었다. 정말 웬 떡이냐? 속으로 감탄을 연발하며 여태껏 이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었을까? 아니, 결코 없었다. 배고픔보다 더한 식욕은 없을 것이다. 허겁지겁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빛의 속도로 나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천둥 번개같이 들려왔다.